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어제 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이성용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체 19명의 의원들이 2차에 걸친 투표를 실시해 최종 10표를 얻은 이성용 의원이 다시 의장 후보로 오른 건데요. 하지만 의장 재선거 실시 자체를 놓고 무소속의 안수일 의원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의장 선출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재선거에 따른 자당 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성용 의원과 김기한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는 예상대로 팽팽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이성용 의원이 9표, 김기한 의원이 8표, 기권 2표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2차 투표에선 이성용 의원이 10표, 김기한 의원이 8표, 기권 1표로 이성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첫 의장 선거를 앞둔 의총 결과에 이은 두 번째 선출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더욱더 저희들 시의회를 하나로 단합시켜서 더 성숙하게 시민들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오는 17, 18일 이틀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본선거 후보 등록을 받고 20일 있을 본회의 직후 의장 재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본선거가 치러질 경우 계산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의 의원 중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성용 후보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의장 선거 당시처럼 의원총회 결과와는 달리 당론을 무시하고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할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의 결정에 대한 준수각서와 박성민 시당위원장 체제 이후 달라진 당내 분위기상 다른 후보의 등록 가능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로 소송을 이어왔던 안수일 의원이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상태인데다가 의장 재선거를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재선거를 강행할 시 본 의원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습니다. 안 의원은 오는 20일 재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장 공석 사태가 법정 공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천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 소속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활동이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임산부나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19 구급대에 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통역 등의 구급 서비스를 갖추도록 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임산부와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구급 서비스 이용 시 응급처치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119 구급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5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가운데 울산대의대 신입생 대부분이 수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대의대 신입생의 개강은 지난 4일, 수강 신청 최종 정정 기간은 지난 10일까지로 울산대는 의대 신입생 110명 중 대부분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잡혀있는 수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대 의대 신입생을 제외한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는 개강이 오는 31일로 연기된 상태로 울산대는 의대생 복귀까지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에 울산 회야댐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울산 회야강댐과 청도 운문천댐 등 9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후보지 확정이 보류된 5개 댐까지 합산할 경우 4조에서 5조 원이 투입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을 위해 건설되는 댐으로 정부는 기후대응댐이 지어지면 한 번에 최대 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현대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창업자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협력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가 직접 참석했으며 양사는 HD현대의 생산 기술력과 테라파워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나트륨 원자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기 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등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데 쓰이는 바퀴 잠금 장치, 일명 족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이 자체 개발한 이 장치는 단속 효율은 물론 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 영치단속반이 불법 운행 차량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이 장치는 장기 체납 차량이나 대포차처럼 단속이 필요한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한 일명 족쇄입니다. 차량을 분실한 소유자들에게 견인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불법 차량이 운행되었을 때 그런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서 그 보관소까지 다시 가는 시간도 더 들다 보니까 기존 단속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더 많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이 족쇄가 단속을 넘어 사건 해결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이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도입 이후 체납 차량 단속 건수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금까지 모두 49대의 불법 차량이 이 장치를 통해 단속됐습니다. 단속 성과는 울산을 넘어 타 지역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차량을 분실한 한 시민의 차량이 울산에서 발견되자 즉시 족쇄를 부착해 이동을 막았고 해당 차량은 곧바로 소유주에게 인계됐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자 서울시 38기동대 등 타 지자체의 운영 방법이 전파됐고 정부기관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포 차량 족쇄 관련 사업이 작년에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후에 국무조정실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단속과 동시에 범죄도 막는 족쇄. 울산 남구만의 방식이 체납 차량 단속 성과와 함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설명회가 어제 3D 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경제청을 포함해 총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1년 개청 이후 1조 356억 원의 투자 유치와 11,292명의 고용 창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오는 20일 세계 참새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태화강과 동천 등에서 참새를 관찰하는 탐조 여행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새 탐조 여행버스는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설 주차장에서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하루 2회 운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남구청이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책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시책 일몰제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정리하고 절감된 행정력과 예산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구청은 이 제도를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되는 시책과 일반 업무,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위해 기후 환경 교육 정책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추진단은 울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와 들꽃학습원 등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과 협력해 생태자원지도 제작과 환경교육 자료 개발 등 학생들의 환경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펴니다. 각 구군별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3자녀 이상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0만 원 범위에서 매트 시공 공사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남구는 4월 14일까지, 울주구는 4월 18일까지이며 타 구청에서도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실업자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20대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올랐다는 건데요. 울산 전체 고용 지표를 봐도 늘어난 취업자 수에 비해 고용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1년 전 4.2%의 절반 수준인 2.2%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울산의 20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7.1%로 오히려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울산의 전체 고용 상황은 나아진 듯 보이지만 청년 고용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공단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제조업 위주인 울산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청년 고용 지표를 어둡게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수도권에 비해 취업 시장의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의 전체 실업자 수는 줄었지만 청년 실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으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내려가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울산 중구 남해동의 비저모염 저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어제 병영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영양 개발 비저모염 저감 사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빗물을 땅으로 흘러들어 여과를 거치게 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과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1년 9월 남해동 일원이 비저모염 저감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그동안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합니다. 울산시가 특별기동징수팀 가동을 통해 최근 2개월간 27억 원의 체납 지방세 징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정리 대상 체납액 186억여 원 가운데 올해 최소 37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특별기동 징수팀을 가동한 결과 2개월 만에 목표액의 72.6%에 달하는 27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비롯해 금융자산 조회와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복지보훈 여성국 소속 직원 40여 명이 어제 북구 태연 재활원에서 온기 나눔 민관합동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직원들은 어제 재활원 시설 내 환경 정비를 비롯해 물리치료와 뉴스포츠 교실 수업 보조, 목욕과 간식 지도, 식당 대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울산시는 복지보훈 여성국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울산시설공단을 비롯한 9개 공공기관 직원들도 결연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청 직원들은 24개 조로 편성돼 총 11개 장애인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울산 서울주 소방서가 울주군 언양읍에 신청사를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부지 8,800여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2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이번 신청사 건립으로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합니다. 중구청은 구내식당 휴무일인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날로 정하고 구 역전시장 등 관내 9개 전통시장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또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돌며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